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고가 난 승용차 안에서 50대 부부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사건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네. 이 차량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려진 게 있나요? 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은요, 어제 오전 11시 30분경 동광산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이 가드레일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나자 소방당국이 출동을 했는데요. 그 안에 50대 부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는데 차량 사고보다도 흉기에 찔린 사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자리에서 경찰은 병원으로 옮겼는데 남편은 결국 숨졌고요. 운전석에 있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마쳤는데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부에서 일단 흉기는 발견을 했는데 제3자가 개입했다거나 이런 정황들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50대 부부에게 부부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남편 같은 경우에는요, 사망을 하셨는데 최근에 3개월 동안 좀 안 좋은 중증 질환이 있어서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가 났을 때는 병원에서 잠시 외출을 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경찰에서 지금 봤을 때는 초동 조치상으로는 차량을 운행하는 가운데 이 둘 간에 어떠한 트러블이 발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명이 모두 흉기를 목과 복부 등 이렇게 좀 안 좋은 곳을 찔린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두 사람, 그러니까 남편은 사망을 하셨고요. 아내분은 지금 병원에 계신 건데 이런 경우에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아내분께서는 지금 살아계시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의식이 돌아왔을 때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은 꺼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는 앞에 부분만 촬영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를 봤을 때 차량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드레일을 추돌을 하기 전에 이미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행했던 부분들은 이미 블랙박스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일단은 남편은 사망을 하고 아내는 아직 위독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인 조사 그리고 현장 감식들을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시내버스 안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버스 기사를 향해서 방뇨까지 했다고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19일 밤 11시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승객이 버스에 탑승을 했는데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웠던 것이죠. 그랬더니 버스 기사가 담배를 좀 꺼달라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112에 신고를 하니까 또 갑작스럽게 이 승객이 기사에게 앞으로 와서 기사의 앞에서 옷을 내리고 방뇨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사가 저항을 하니까요.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얼굴 부분을 가격하는 이런 폭행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차량 안에 있는 CCTV에 모두 촬영이 된 상황입니다. 네. 나이도 50대시고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참 이해가 되지는 않는 상황인데 궁금한 게 타인 앞에서 공연하게 방뇨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나요? 일단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차량 안에는 기사뿐만이 아니라 8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고 그중에는 여성 승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승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승객들과도 실갱이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객이 이 기사를 폭행한 부분에 있어서 단순 폭행이 아니라 경찰에서는 운전자 폭행, 이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로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법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운전자 폭행으로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폭행보다는 조금 더 처벌 수위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버스 운전자 입장에서는 신체적인 폭행도 좀 있지만 그런 피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피해가 클 것 같아요.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이 피해를 당하신 기사분께서는 정신과를 내원하고 계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얼굴을 다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치료를 받았지만 예. 일단은 좀 생계가 급해서 일은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얼굴 부분도 멍이 들어서 선글라스를 쓴 채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정신적인 피해를 굉장히 호소를 하고 계세요. 그 직장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평소에 굉장히 모범적이고 친절한 분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길 것이 염려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싸이 씨가요, 한때 서울 한남동의 고급 빌라를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이거 왜 그랬던 건가요? 뭐 과태료를 체납해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싸이 씨가 한남동의 한 빌라를 본인 소유로 2008년에 구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에 있어서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증축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용산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용산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예. 과태료 처분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행감제금이 나왔는데 1년 넘게 싸이 씨가 여기에 대해 부과된 부분을 내지를 않았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압류가 되었고 그런데 지난 10월 말에 싸이 씨가 이 부분을 알고서는 지금 과태료를 모두 납부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압류는 풀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서 과태료를 1년 넘게 내지 않았다는 건데 네. 이게 좀 쉬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일단은 싸이 씨가 직접 밝힌 것은 아니고 소속사를 통해서 밝힌 예.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은 고지서 확인이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이미 시정명령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시정명령 자체도 싸이 씨가 몰랐던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싸이 씨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2008년에 이 빌라를 매수해서 계속 실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공사를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처음에 이 집을 17년 전에 샀을 때 그때 이미 시공사에서 불법으로 좀 개조를 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싸이 씨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세대들도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싸이 씨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세대주들과 함께 공사된 부분들을 철거하기 위한 지금 건설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시정명령에 대한 인지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고지서를 계속 보지 못했거나 네. 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통상 어떤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압류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결국 싸이 씨는 10월 말에 모두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압류는 해제가 된 상황인데 이러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것들을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압류에 따라서 이 집이 경매 처분이 되거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